동학농민항쟁은 탐관오리들의 착취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항쟁이 맞지만 이걸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집단들이 분명 존재. 당시 정부군은 과연 농민군 하나 진압 못할 정도로 허약했었나? 당시 정부군이 보유한 무기들은 최신식. 사실 이 정도면 90소총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충분히 진압하고도 남는다. 그럼 도대체 왜 정부군이 진압 못하고 청나라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는가? 우금치 전투는 일본군에게 패배한 전투라 배우지만 사실 정부군에 패배한 것임. 일본군은 사실 200명이 전부였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내각으로 바꾸고 친일내각의 정부군이 우금치에서 농민군을 진압했기 때문에 일본이 진압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금치에선 사실 일본군보단 정부군이 진압한 거라 봐야. 일본군은 당시 한 개 중대 단위로 토벌에 나섰다. 여러 개의 중대가 전국에 흩어지면서 곳곳에서 농민군을 진압. 우금치 같은 큰 전투는 세계인들의 비난을 감수해서 일본군보단 조선 정부군을 더 앞세웠다고 볼 수가 있음. 똑같은 정부군인데 처음 전주성에서는 농민군에게 지고 우금치에선 완승을 할 수 있었는가? 처음 전주성에 투입된 정부군 숫자를 보면 턱없이 작다. 온갖 유언비어로 탈영병이 발생했다고 함. 아무리 90소총으로 무장한 농민군이라지만 수만 명을 진압하려면 최소한 정부군은 1000명 이상은 돼야. 여기서 일본의 개입을 조심스럽게 의심할 수 있다. 농민군들은 일본 소총도 일부 보유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면 일본 정부도 깊숙이 동학전쟁에 개입되었다고 봐야. 당시 반정부 세력인 흥선대원군이 농민군 수장인 전봉준과 지인 관계인 게 드러났지만 대원군이 일본 소총까지 밀수입했을 리는 가능성이 적다. 일본은 당시 조선뿐 아니라 청나라까지 비밀정보원을 가동하고 공작활동, 청나라와 전쟁도 사실 일본이 덩치만 보면 밀렸는데 어이없게도 청나라군의 탄약이 대부분 불발탄이거나 불량탄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청나라도 조선처럼 정부가 분열되고 청나라 황제 만주족과 총리 대신 이홍장 한족의 미묘한 대립과 갈등 상황이었는데 그걸 일본이 교묘하게 이용해먹고 부패한 청나라 정치인들로 인해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을 일본에게 진 것. 또 한 가지 웃기는 건 청나라군을 조선으로 불러들인 위안스카이는 청나라군을 불러다 놓고 중국으로 바로 도망침. 위안스카이도 일본의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 호시탐탐 조선 반도 진출을 노렸던 일본이 조선의 밀란을 이용해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각본을 짜고 청나라와 한판 붙기 위해 준비했던 건 아닐까? 조선에서 밀란을 예상하고 그 틈을 노려 끼어들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충분히 있다.